정말 중갑기병이 올 거라 생각하시옵니까? 중갑기병을 기다리는 것이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강민첨의 생각과는 달리 강감찬은 중갑기병이 반드시 오시 안에 도착할 거라 강하게 믿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첨이 말하는 것처럼 보병만 있고 중갑기병이 없는 고려군의 본대가 검차진과 보병만으로 거란군을 상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강감찬은 김종현이 이끄는 중갑기병이 제 시간에 도착해주기만 한다면 고려군의 승리는 확실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강감찬이 중갑기병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어요. 물론 강감찬이 생각하는 이유가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확실한 강감찬은 고려의 황제 현종과 그리고 중갑기병을 이끄는 김종현에 대한 믿음만큼은 확실했고 과거 이 두 사람이 보여준 행동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으로 추론해보자면 현종은 반드시 김종현을 개경에 두지 않고 고려의 본군을 도우러 보낼 것이고 김종현 또한 강감찬이 시켰다고 해서 유도리 없이 개경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본대를 도우러 올 거라 생각되어서였죠. 겁이 많은 황제라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중갑기병을 개경에 붙들어둘 수도 있겠지만 용기가 있고 거란군을 섬멸시키겠다는 각오가 자신만큼 강한 황제 현종이라면 고려의 가장 날쌘 정예 병사 중갑기병을 거란군이 퇴각하고 간 개경에 남겨두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란 계산이었는데요. 병마판관 거란군은 새벽에 물러났네. 아마도 거란군은 자네의 기병들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서 물러갔을 걸세. 백성들 덕분에 나는 무사하니 어서 상원수한테 가보도록 하게. 상원수한테는 자네가 필요하네. 자네가 있어야 거란군을 전멸시킬 수 있네. 현종은 수만 리가 넘는 거리를 달려와 자기를 도우러 개경까지 온 김종현에게 얼른 강감찬을 도우러 가라고 일렀어요. 그러자 김종현이 대답합니다. 예, 폐하, 알겠습니다. 그래, 거란군을 완벽히 전멸시키고 오게. 그렇게 김종현과 중갑기병들은 현종과 궁인들이 준비한 물로 목만 축이고 다시 눈썹이 휘날리도록 강감찬이 있는 귀주벌판을 향해 달립니다. 현종이 중갑기병들을 위해서 물을 준비한 건 자신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1분 1초도 지체할 겨를이 없이 고려의 본대를 도우러 가야 한다는 중엄한 뜻임을 김종현과 군사들은 알고 있었죠. 이윽고 김종현이 이끄는 중갑기병은 고려군과 거란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귀주 벌판 근처에 도달할 수 있었고 막판 스퍼트에 박차를 가하며 쉴 새 없이 고삐를 당겨서 귀주 벌판을 향해 미친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거란군과 고려군의 본대는 귀주성 동쪽 교외에서 두 곳의 강을 두고 귀주 벌판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고려군을 제압해야만 국경을 지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란군과 이번에 거란군을 완벽하게 섬멸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고려군의 승부는 쉽게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1검차 부대가 뚫리는 것을 본 제2검차 부대의 군사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제1검차진이 뚫렸다는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였고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소배압은 얼굴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다터러 비어 거르썸 예스튼 베르시움 잔뜩 움츠린 거북이 꼴과 같구나. 아울드거스 고려오스까 고려를 죽여라. 라면서 미친 듯이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물밀듯이 공격하는 거란군을 보고 놀란 제2검차진의 병사들은 다 죽게 생겼다면서 검차를 버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자 뒤에 있던 고려군들은 도망치는 제2검차진 군사들을 칼을 휘둘러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뒤에 있던 병사들이 생각하기에는 검차를 지키는 병사들이 검차를 버리고 약속했던 자리에서 이탈하면 방어선을 구축했던 검차가 뚫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려군이 전멸할 것이기에 일단 제1검차가 뚫렸다 하더라도 제2검차를 지키는 병사들이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했고 그러려면 자리를 이탈하면 죽는다는 인식을 군사들에게 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거란군과 일반 병사 사이에서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던 제2검차진 병사들이 그만 울음을 터뜨렸고 고려군 진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죠. 그렇기에 아주 뜻밖의 반전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거란군과 고려군의 싸움에서 거란군이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군사들 맨 뒤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니 그 위용이 참으로 대단하여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고려군들이 그를 중심으로 양갈래로 갈라졌으니 바로 그 사람은 상원수 강감찬이었어요. 보통의 장군들이 맨 후방에서 군사 작전만 명령하는 것과는 달리 장군 강감찬은 최전방으로 걸어 나와서 검차를 향해 직접 걸어가기 시작하였고 아무도 지키지 않아 텅 빈 검차에 서서는 몸을 깊이 숙이고 팔을 길게 뻗어서 제2검차를 잡고 서 있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상 밖의 모습에 놀란 고려의 군사들은 저 사람이 진짜 강감찬 상원수시냐며 눈을 비비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고려는 승리할 것이다. 고려는 죽지 않는다. 이것은 즉슨 상원수 강감찬이 고려군에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용기를 주는 용맹한 목소리였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구호를 들으면서 감동받은 고려군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두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거란에 의해 제1검차진이 무너지고 이제 2차진 또한 다 죽을 거라며 겁이 났지만 강감찬 상원수 같은 훌륭한 장군만 있다면 검차진의 무너짐과는 상관없이 이 전쟁에서 고려군이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긴 것이었죠. 하지만 강감찬은 구호를 읊조리면서도 이 구호가 단순히 고려군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메시지에 불과할 뿐이라고는 여기지 않은 게 오래전부터 강감찬은 귀주대첩의 승리를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고 귀주대첩이 승리할 수밖에 없게끔 완벽한 설계를 해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진실로 고려의 군사들은 죽지 않으며 고려는 기필코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강감찬의 확신은 곧 고려군들에게도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군사들은 기합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던 발걸음을 멈추고 검차를 향해 발걸음을 되돌렸고 단 한 명의 병사도 없던 고려 검차 앞에는 이제 수백의 고려군이 서 있었습니다. 때마침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강감찬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보장했던 김종영과 중갑기병이 몰려오는 것이 보이자 이에 흥분한 강민천 부원수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상원수, 중갑기병입니다. 중갑기병. 이라며 검찰을 지탱하고 있던 강감찬에게 김종영과 중갑기병이 나타났음을 알렸어요. 빨간 깃발을 흔들며 바람의 아들들처럼 몰려온 고려군의 중갑기병들을 향해서 강감찬은 매우 용맹한 목소리로 명령하길 고려 중갑기병 거란군을 향해 출격하라. 강감찬의 명령에 맞추어 고려 중갑기병은 뒤편에서 거란 본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상원수 강감찬 또한 앞에서 거란 본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려 검차 돌격. 이란 강감찬의 명령에 따라 고려 검차는 거란 본대를 향해 출격하였고 또 뒤에서는 중갑기병이 총공격을 하니 그 사이에 있던 거란군은 도관에 든 쥐가 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죠. 도통 소배합은 또 다시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잔뜩 움츠려 있는 거북이 꼴이 되어서는 자기가 강감찬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거란은 끝내 고려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매우 비싼 값을 치르며 결국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강감찬이 젊은 김종현에게 고려군 중에서 가장 정예부대인 중갑기병을 맡기고 그가 반드시 고려본대를 도우러 올 거라 확고하게 믿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았어요. 강감찬과 충주절도사에서 처음 만난 김종현은 그때부터 그 총기가 대단하였죠. 거란과의 2차 전쟁 당시 현종의 어가가 떠나고 개경에 남은 강감찬은 약 20명의 관리를 불러 그들 중 출중한 젊은 자를 찾아보았는데 특히 그 중에 김종현이 매우 뛰어난 걸 보고 이때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강감찬은 거란이 개경으로 들어오는 걸 막고자 김종현을 경기도 장당군 쪽으로 보냈는데 김종현의 활약이 매우 대단하여서 강감찬은 상당히 놀랐으며 이번 거란과의 3차 전쟁에서 또한 중갑기병 책임자라는 중책을 맡기게 되죠. 강감찬은 중갑기병을 맡기면서 말하길 지난 2차 전쟁에서 내가 장당군에 도달하였을 때 그대를 포함한 고려군들이 보이지 않아? 설마 그대 또한 다른 겁쟁이들처럼 거란군을 피해 도망을 간 것인가? 심장이 철렁한 적이 있었다네. 하지만 그대는 내 우려를 불식시키며 나무가 심어진 언냇가의 9명의 기병들과 매복한 채 우리를 향해 활을 겨누었던 거 기억하나? 그때 난 처음엔 자네가 거란군인 줄 알고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싶었지. 내가 어찌나 황당했던지 김종현 자네에게 산속에 숨을 곳도 많은데 왜 하필 이곳에 매복하냐고 묻자 자네가 대답하길 장군께서도 우리가 여기 매복할 걸 생각 못한 것처럼 거란군도 제가 여기에 매복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할 것이기에 일부러 이곳에 있었다고 말해. 난 자네의 그 기백과 판단력에 놀라 속으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 이번 전쟁에서도 거란군을 상대로 중갑기병을 이끌며 잘 싸워줄 수 있겠는가? 강감찬이 김종현의 어깨를 두드리며 묻자 김종현이 부끄럽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답하길 예, 장군.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때 못 죽인 거란군들을 이번에는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 약조하겠습니다. 김종현이 뒤에 있는 중갑기병들을 보면서 다들 각오가 되었는가? 묻자 그 뒤에 있던 중갑기병들 또한 힘차게 기합을 넣으면서 예?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김종현과 거란과의 2차 전쟁에서 함께했던 9명의 기병들은 이번에도 중갑기병으로 거란과의 제3차 전쟁에 참여했죠. 강감찬이 젊은 김종현을 중갑기병의 리더로 선정한 데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장수가 가져야 할 냉철함과 단호함을 지닌 그는
2차 전쟁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떨던 고려군을 단칼에 베어버린 잔인한 행동을 했었는데 당시 강감찬 또한 그 사실을 알고 도대체 왜 그 고려군을 죽였냐 물었고 김종현이 한치의 누그러짐도 없이 말하길 전장에서 한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은 곧 군사들에게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괜히 공포를 조장하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있어 그저 군법에 따라 배웠을 뿐입니다. 라고 전혀 기죽지 않고 강감찬에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혼을 내려던 강감찬 또한 전쟁에 있어 군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냉정한 김종현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고 후에 거란과의 전쟁을 또 벌이게 된다면 기필코 김종현을 중요한 직책에 발탁하리라 단단히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거란이 몇 년 후 또 다시 침입을 하자 강감찬은 젊은 장수인 김종현에게 중갑기병을 맡기는 과감한 선택을 했으며 현종 또한 이 사실을 미리 들어 알고 있었죠. 놀랍게도 김종현은 거란과의 2차 전쟁에서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얻었기도 했는데 이번 거란과의 3차 전쟁에서 또한 우연인지 필연인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김종현은 진정 하늘이 내린 장수인가 고려군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김종현에게 별칭이 붙은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차 전쟁에서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본 김종현이 거란군도 볼 수 있을 만한 높은 바위에 올라가자 때마침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김종현은 두 팔을 벌려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때 눈까지 내리기 시작하며 가막산에서 부는 바람과 눈보라가 산 아래 매복한 거란군을 정면으로 때리며 가막산까지 거란군이 모두 물러갔고 강감찬은 이 소식을 듣고 농담 반 진담 반 지나가는 소리로 김종현 그자는 바람을 부르는 자인가 보군 이라면서 그 순간을 지나갔는데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이 거란과의 3차 전쟁에서 또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고려군의 대승을 이끌게 되면서 강감찬은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맙니다. 과거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에게는 날씨를 예상하고 이를 전투에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능력 중 하나였는데 김종현은 이러한 능력은 타고났나 싶을 정도로 고려와 거란의 전쟁에서 날씨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장소에는 항상 그 중심에 김종현이 위치했다고 하는데요. 전투에서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활의 가용도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종현과 중갑기병의 등장과 함께 비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깃발들이 북쪽을 향해 휘날리기 시작하자 하늘이 자기 편이라며 우쭐대던 소배합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을 확인한 강감찬은 그동안 이 기회를 기다리면서 아껴두었던 활을 이용하여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고려군들을 향해 쏴라. 활 시위를 당겨라. 라면서 총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거란이 유리했던 게 평원에서는 기병이 보병보다 강하고 비바람의 방향 또한 거란에 유리한 상황이라 똑같이 활을 쏘아도 화살의 방향이 고려군에게 불리했기 때문이었어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북풍이 불었고 바람의 방향까지 공부하며 전쟁에 참여하는 소배합과 강감찬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죠. 이때 갑자기 김종현과 중갑기병 만여 명이 거란군 후방과 측면에 나타났고 강감찬의 모루 망치 부대 돌격이라는 명과 함께 고려군 본대가 필사적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김종현이 이끄는 중갑기병 또한 후방에서 총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우연인지 바람의 아들 김종현이 도착한 순간 바람의 방향 또한 반대로 바뀌면서 고려군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졌고 결국 고려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귀주대첩에서 부원수로 공을 세웠던 강민첨은 후손들에 의해서 많은 기록이 남겨진 것과 달리 김종현, 조원과 같은 장수들은 기록이 별로 없어 본관이나 생일, 생애 등은 완벽히 알 수 없지만 대신 김종현의 활약과 그 일화에 관해서는 역사 기록의 상당 부분 남아있어 오늘은 그 일화를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강감찬, 김종현, 강민첨, 조원 등 고려 장수들의 뛰어난 활약을 볼 수 있는 고려거란 전쟁 최종회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